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려먹기만 하다가 시어머니 쓰러지니 병수발을 하라던 철면피 같은 시댁에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아이 하나 키우다가 둘째 유산하고 정신 차려 이혼을 한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2년 연애했고 둘 다 홍기가 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힘들다 말하셨고, 남편도 군 전역 후에 복학해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2천가량 모은 돈이 있었고 친정에서 2천 보태주어 총 4천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보증금 4천짜리 월세로 시작했어요. 첫째 낳고 산후조리원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명절에는 시댁에서 살다시피 해야 했고, 시댁의 모든 일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를 친정엄마 도움으로 키우며 친정에 의지하며 돈 벌려고 발버둥 쳤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친정에 가까이 살면서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 며느리 취급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 결혼 7년 만에 대출 좀 끼고 집을 샀습니다. 저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온전히 우리 소유의 집을 갖게 된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열심히 일해 월세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시댁에선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으셨고, 시댁과 멀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독한 며느리라 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안 보태주셨던 이유 중 지들이 별 수 있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극진히 모시며 일해서 돈도 벌고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이길 원하셨나 봅니다. 진짜 아이와 놀이공원 한번 못 다니며 열심히 모아 집을 장만했으면 양가 부모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닐까요? 시댁 이야기를 쓰려면 하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집을 못 찾아서 길을 헤매시거나 물건을 잃어버리시거나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시는 등의 증상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울거나 때리려는 모션도 하고, 상황이 그러니 저는 혼자 요양원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나 신우,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우가 저희 보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할 수는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근처에 살아요. 집을 장만해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사를 하라니요. 시댁이 그리 멀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아이 때문에라도 저희는 친정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힘드신 거 알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아기가 된 본인 배우자를 챙기기엔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대출금 때문에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을 관두면 생활이 힘들 정도가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가서 반찬, 청소, 빨래 이런 것만 하고 와도 몸살로 새벽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 일요일 저녁 늦게나 돼야 집에 보내주시려 하니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고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쉽고 행복했죠. 신우는 평일에 한 번씩 들렀다 했지만 들러서 도통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채워놓은 반찬 외에 다른 반찬은 없었고, 제가 빨래를 돌리려고 보면 딱 일주일치의 빨래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제가 주말에 오니 주말에는 안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신우는 주중 내내 시댁에 출퇴근을 한다 치더라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죠. 주말 나들이, 주말 외식, 저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겠지, 이게 도리겠지 하며 버텼죠. 회사 동료들 대부분 금요일 퇴근만 기다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집을 산 것과 함께 올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친정부모님께 둘째 임신했다, 면목 없지만 둘째도 잘 부탁드린다, 꼭 효도하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비췄고 엄마 아빠는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일하는 게 안쓰럽다며 따로 500만 원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임신 사실을 신우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임신했고 계속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일 못한다고요? 신우는 저에게 낳을 생각이냐 묻더니 돈 보태줄 테니 지우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시기에 임신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임신한 건 한 거지 왜 주말에 못 오냐? 임신했으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같이 생활해라. 이런 얘기를 남편과 함께 들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변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걸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연금도 나오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게 그렇게 천륜을 어기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인가요? 남편과 수차례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 없겠느냐며 자기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이니 차라리 너가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줄도 모르고 본인의 이름조차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엄마는 여자이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딸도 안 하려는 걸 저는 왜 그렇게 2달을 넘게 종년처럼 했나 싶어요. 결국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노동이 원인이었겠죠. 매주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가자, 내일 안 갈 거냐, 너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남편, 너네 누나랑 둘이 하라 했더니 누나는 조카를 봐야 한다는 남편, 나도 우리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조카와 우리 아이를 볼 테니 누나랑 너가 시어머니 수발 들고 시댁 살림을 해라 했습니다. 너는 며느리이고 여자이지 않냐 하길래 신우는 딸이고 여자이지 않냐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혈했고 병원에 가서 소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링거 맞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한 말, 그럼 내일 갈 수 있는 거지? 소름 끼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일주일 병가 쓰겠다 했어요. 집을 내놓고 이혼 서류도 접수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간의 희생과 도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저에게 찾아온 아이가 그걸 다 잊게 해주었는데 제가 아이를 못 견디게끔 만들었나 봅니다. 저는 그저 우리 부모님의 딸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로만 살고 싶다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이혼하려는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용달 부르고 아빠 차 끌고 가서 살림살이 전부 팔아버리고 제 옷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집도 내놓았고요. 이혼 서류도 저는 다 쓰고 애아빠 쓰라고 신발장 위에 올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작성해서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다음 다시 가보니 서류를 찢어 놓았더군요. 다시 작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애아빠에게 알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 소송으로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시아버지는 전화가 한 통 왔고 신우한테는 카톡이 왔어요. 시아버지와 엄청 길게 통화를 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아직 여자의 흠. 아이는 본인 집안의 아이. 이혼을 하려거든 놓고 가라. 이 말에 그럼 아이 짐 싸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아니 내가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땡땡이랑 다시 얘기해봐라. 시어머니 수발이 그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생각에 이러는 것이라면 요양원 비용은 너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참고로 어머님 앞으로 연금도 나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땡땡 아빠는 일을 하니 아이는 아버님께 데려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형님에게 데려다 줄까요?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이는 카톡으로 저를 무지무지 걱정하는 사람처럼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렇게 억지와 망상으로 가득한 카톡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신우이가 보낸 카톡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였습니다. 저는 답장에 저 이미 마음 굳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무지 떨었습니다. 혹시 아이 뺏길까 봐서요. 집 살 때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께 지원받았던 금액도 확인이 되니 재산 분할이라고 해도 크게 할 것은 없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여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렇고 여자인 저일 것이라는 말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최악의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0kg가 안 되는 몸무게라니. 애 아빠가 보자고 하길래 친정으로 오라 했더니 그건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나는 매주 시댁에 가는 거 좀 그랬는데 말이죠. 이혼녀로 산다는 것,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투영된다는 말을 믿기에 이혼에 대한 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조심스레 얘기했고요. 한동안 친정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애아빠를 만나 모두 얘기했습니다. 흔들림 없을 저의 의지도 말했고요. 애아빠는 소송보다는 협의로 하자고 해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 지어질 무렵 시아버지가 또 전화를 해서 저에게 도리를 모르느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느니 하더군요. 내가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왜 당신의 아픈 아내 똥오줌을 받아야 하냐고. 친딸도 안 하겠다는 걸 내가 왜 하냐고. 만약 그동안 내가 당신네 집에 가서 그렇게 희생하고 도리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모든 책임은 당신네에게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애아빠가 아이 보러 오는데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애아빠는 자기 부모와 누나까지 안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빠지니 서로 미루다가 가족끼리 의가 상했나 봐요. 이런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살았던 세월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스런 아이 보면서 이제는 지난 고통 잊으려고요. 이혼하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길이 보이고 점점 적응도 되어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고통받는 것을 그만하기 위해 글을 적어요. 이제 다 잊고 아이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유산 후 링겔을 맡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한 소리가 정말 너무 잔인하네요. 늦게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친정 가족들과 아이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